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객체 지향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어떤 특징들입니다. 먼저 캡슐화입니다. 인캡슐레이션, 이 알약처럼 생긴 걸 우리가 캡슐이라 그러죠. 이제 객체 지향 언어는 우리가 보통 캡슐화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클래스 안에 동작을 하게 되는 메서드, 비헤이비어에 해당하는 거죠. 함수인 거죠.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 인스턴스 변수가 이렇게 뭉쳐서 하나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캡슐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사실을 남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가져다 쓸 때 우리가 내부 클래스의 내부 구조나 소스 코드 전혀 관심 없잖아요. 알 필요도 없고요. 잘만 쓰면 되죠, 우리는. 그래서 개발자가 객체를 가지고 작업할 때 그 객체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없고 그냥 메소드들만 호출해서 우린 그걸 잘 쓰면 되죠. 스트링 보세요. 스트링 뭐 점 리플레이스, 점 스플릿 가져다 우리가 잘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서드만 제공하고 구현 내부의 복잡한 부분들, 변수들을 감추는 것을 우리가 캡슐화라고 얘기합니다. 객체 지향 언어는 캡슐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정보 은닉입니다. 클래스 안에 세부 사항을 감춰 놓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숨겨 놓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인스턴스 변수의 값이 올바르지 않게 변경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겁니다. 우리 앞에서 함수 배울 때 그 글로벌 변수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결국은 클래스 안에 있는 어떤 변수들을 클래스 바깥에서 막 마음대로 바꾸게 되면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이 어떤 오류나 버그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클래스를 만들 때 의도적으로 외부에서 클래스 안의 변수를 직접 바꾸지 못하게끔 그렇게 안전장치를 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스트링 안에 있는 거는 주로 출력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값을 바꾸거나 그런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인스턴스 변수의 값이 올바르지 않게 변경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고요. 파이썬에서는 변수 이름 앞에 언더바 더블 리딩 언더스코어를 붙이면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주로 이제 출력 내지는 그러니까 안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경우에 사용이 되는 걸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서드를 자 이건 지금 뭐냐면 정보 은닉을 해놓으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스튜던트의 네임하고 아이디인데 아이디 값을 갖고 와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우리가 get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객체를 쓰는 사람들이 이 get이라는 메서드를 가져다가 쓰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클래스 안에 있는 값을 리턴해줘서 받아다가 쓰게. 왜냐하면 지금 외부의 사람들이 이 클래스 안의 값을 직접 갖고 와서 지금 변수를 바꾸는 걸 막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필요한 경우에 그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를 우리가 getter라고 합니다. get이 있어서요. 이 getter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setter 함수는 뭐냐면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어떤 변수값 여기서 보면 이제 언더바 id라는 변수값이 있죠. 언더바 id. 이 녀석을 지금 언더바를 붙여서 은닉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 값을 우리가 억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set 함수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사용자들이 set 함수를 호출해서 그 값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게끔 우리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get이라는 소통 수단, set이라는 소통 수단을 둬서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를 값을 바꾸거나 또는 값을 외부에 리턴해 주거나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정보 은닉 시 주의사항. 파이썬은 진정한 의미의 정보 은닉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바 같은 언어를 나중에 배우시면 프라이빗으로 아예 외부에서 실제로 접근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파이썬은 그 정도로까지 아주 그냥 철저하게 막지는 않아요. 언더바 이름을 붙이는 거는 중복되는 변수명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문법적 요소에 가깝고 언더바를 붙였다고 해서 외부로부터 얘에 대한 변수에 대한 접근을 반드시 막아주느냐 하면 그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맹글링이라는 게 뭐 이게 영어 뜻 자체가 이렇게 막 뒤섞이는 게 맹글링이죠. 이렇게 막 뒤죽박죽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뒤죽박죽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언더바를 붙인다.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맹글링 되는 효과를 정보 은닉처럼 사용하는 것이지 파이썬이 철저하게 자바나 C++ 언어처럼 프라이빗, 뭐 퍼블릭 이 조건으로 외부로부터의 내부 변수의 접근을 아예 그냥 강력하게 차단하지는 않는다. 어,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2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자바를 배우시고요. 2학년 1학기 때 우리 거 같은 경우는 C++를 배우는데 그때 한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언어를 배우시면 한 번 더 깨닫게 되세요. 아, 파이썬이 이렇게 유연한 언어였구나. 쓰기 편한 언어였구나라는 걸. 자, 상속. 마찬가지로 객체 지향 언어들이라면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inheritance죠, 영어로 하면은. 기존에 존재하는 클래스로부터 필요한 기능을 추가받아서 쓰는 기능입니다. 상속은 주로 is어 관계일 때 상속한다. 그래서 이제 문법을 보면 클래스 다음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클래스 이름을. 거기다가 옆에 부모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상속은 어, 전사 is a 모험가. 그러니까 전사는 모험가다. Hero is a 전사. 팔라딘 is a 전사. 다크나이트 is a 전사. 이건 아마 슬라이드를 만든 조교가 게임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마 히어로, 뭐 팔라딘, 뭐 다크나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전사라는 거죠. 전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험가가 제일 부모가 되고요. 모험가의 자식에 해당하는 게 이제 전사인 거고요. 전사의 자식에 해당하는 게 이제 뭐 히어로, 팔라딘, 다크나이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이 예 또 쉬운 예를 들자면 학생은 사람이잖아요. 교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학생과 교수의 공통인 사람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교수라는 클래스는 사람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들, 이름, 키, 나이 이런 걸 가져오고요. 교수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전공 과목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만 만들어주는 거죠. 학생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뭐 키, 나이, 몸무게 이런 거 가져오고요. 학생만 갖고 있는 또 특징이 있죠. 전공 교과목이라든지 뭐 지금 요번 학기 듣고 있는 학점 수라든지 그런 것만 추가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요 예를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vehicle이라는 우리가 클래스, 자동차라는 뜻이죠. 정확하게는 이제 뭔가 탈 수 있는 걸 우리가 vehicle이라고 얘기를 하죠. vehicle을 클래스를 만들어 놔서 언더바 acceleration을 이제 이렇게 변수 이름에 언더바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변수 이름에 언더바를 하나만 붙인 겁니다. 두 개 아닙니다. 하나만 붙이게 되면 자식 클래스에서 이 변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생성자도 있고요. 생성자가 그냥 언더바 스피드를 0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하네요. 스피드업이라는 함수가 있네요. 그래서 얘를 일정 스피드만큼을 이제 추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5km/h만큼만 지금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스피드업 단추를 한 번 누를 때마다 5만큼 추가가 되는데 240 이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고 있네요. 240보다 크면 더 이상 스피드가 늘지가 않는 거죠. 240이 아마 한계 속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링이 있네요. 프린트문을 이제 프린트한 다음에 비이클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시면 비이클이라는 객체를 부모 객체로 삼아서 비이클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받아오는 겁니다. 누가? 어토너머스 비이클이. 그러니까 이 어토너머스 비이클이 아마 자율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율차가 아들 클래스,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에 해당이 되고요. 비이클이 부모 클래스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요런 성질들을 자식 클래스인 어토너머스 비이클이 가져와서 쓰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식 클래스에서 지금 생성자를 한 번 더 생성하고 있죠. 이 생성자를 만들 때 슈퍼.init을 먼저 호출하네요. 이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슈퍼라는 걸 부르게 되면 이게 이제 부모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먼저 한번 생성을 해서 셀프.속도를 언더바 스피드를 0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어토너머스 모드를 false.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율주행 모드를 끈 상태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객체가. 그러다가 activate autonomous mode라는 함수가 있네요. 이거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이 자율주행 모드가 true, 이 자율주행 모드가 딱 버튼이 눌러지는 것 같습니다. 또 deactive autonomous mode 하게 되면 자율주행 모드를 끄는 거네요. false로 하는 거네요. 그래서 스트링을 여기서 이제 프린트한 다음에 autonomous vehicle 하게 되면 자율주행 모드의 값에 따라서 자율주행 모드가 어떻게 출력이 되거나 또는 주행
수동 주행 모드가 어떻게 출력이 되거나 이제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요 이닛이랑 스트링이 그죠? 부모 클래스에서도 있었지만 자식 클래스에서 지금 또 다시 재정의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오버라이딩이라고 부릅니다.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중 필요한 것을 재정의하는 거를 다시 그냥 덧붙여서 쓴다라는 의미로 오버라이딩 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오버라이딩이라는 용어, 뭐 상속도 마찬가지지만 객체 지향 언어를 배우게 되면 꼭 알아야 될 컨셉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자바와 C++를 배울 때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코드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요 코드를 앞에서부터 쭉 치시고요. 이것도 쭉 치시고요. 클래스가 두 개인 코드를 여러분들이 짜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 메인 바이디 부분까지 쫙 치시고 실행시키게 되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코드에 대한 링크가 있네요. 코드 링크를 가시면 페이지 나 파운드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손으로 직접 치세요. 실습하려면은 직접 손으로 치시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코드 한 줄 한 줄 이해하시면서요. 그래서 먼저 vehicle이라는 부모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autonomous vehicle도 지금 하나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줬고요. for 룹이 돌면서 속도를 아까 5km/h였나요? 그렇게 찌금찌금씩 속도를 높이고 있고요. for 룹을 25번이나 25번 돌면서 얘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하게 되면 각각의 클래스에 있던 스트링의 언더바 스트링에 해당하는 부분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가 실행되는 이 과정,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